소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이화영 목사님이 주신 글인데요. 10여 년 동안 만성소화불량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성소화불량을 고치게 된 것을 이화영 목사님이 나눈 겁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의 일인데요. 제가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습니다. 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얼마 후에 지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깨물었던 곳이 다시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5일 정도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400ml의 물을 마실 때마다 약간의 소금을 타서 먹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4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다친 혀에서 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력도 매우 많이 좋아졌고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황금색 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7월 1일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이란 책을 통해 지혈이 잘 안되고 소화력이 크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 소금 섭취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혈압이 겁나서 소금 섭취를 두려워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의사들이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하며 혈압이 140만 넘어도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소금 섭취를 겁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염식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식습관인 것을 4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일본의 마츠모토 미츠마사의 의사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의 병이란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당장 혈압약을 버려라.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경우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40년 이상 약 10만 명을 진료한 끝에 내린 필자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혈압의 병이라는 거짓말이 세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제약회사의 어용학자 행정기관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캠페인을 벌이며 고혈압 위험론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필자는 고혈압증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2000년까지의 일본의 고혈압 기준치는 18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낮아져서 2008년에는 130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고혈압 기준치는 무슨 이유로 그 짧은 시간에 이처럼 크게 낮춰진 것일까? 고혈압 기준치 10을 내리는 순간에 1000만 명의 새로운 고혈압 환자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20만 명이 던 고혈압 환자 수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20배 이상의 증가율이죠. 의료 관계자는 입을 모아서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을 통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주 혈압을 체크하고 되도록 낮추는 게 좋습니다. 방치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제약회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머지않아 고혈압 기준치가 별다른 설명 없이 130에서 120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혈압약은 뇌경색 발병을 배가시킵니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서 뇌경색을 치료하려는 작용이죠. 혈류가 약해져서 피에 응고물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뇌경색에 이릅니다. 피에 응고물을 떠내려 보내려면 혈압이 높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죠. 뇌경색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결론합니다. 김은숙, 장진기 작가가 공동 초설한 책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이 소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와 눈물이 모두 짠 것이다.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배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소금이 없으면 호흡 조절과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능하다. 어째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소금을 처방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사람이 의사들입니다. 다만 의사들은 환자들이 소금을 먹게 하지 않고 정맥에 주사할 뿐입니다. 의사들은 정맥에 주사하는 것을 수액이라고 하죠. 수액을 맞고 난 뒤에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서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서 생기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정기적 신호로 성분을 생산하고 신호를 전달합니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 정기적 자극 없이는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죠. 건강에 좋은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부족하면 인체의 전기가 부족해져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하면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즉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이상, 염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발열, 더부룩함, 하품, 구취 등의 신호를 보냅니다. 의사가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수액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의 쇼크를 막기 위해서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며 소금물을 가장 많은 곳이 병원입니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입니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 찌꺼기적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이죠. 몸속에 찌꺼기를 짜내야 살 수 있습니다. 찌꺼기를 몸속에 쌓아두면 그것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찌꺼기를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찌꺼기를 짜내야 살 수 있습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를 밖으로 짜내어 살 수 있죠. 찌꺼기를 잘 짜내면 힘이 필요합니다. 짜낼 수 있는 짜는 힘은 짠맛이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서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져서 몸에 병이 생깁니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입니다. 염분이 있어야 소금이 조절됩니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찌꺼기가 많아서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의 0.9%의 소금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이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죠. 몸에 염분이 적으면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죠. 몸속에 짠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의염, 대장염, 비염, 중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며 이것저것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몸속에 찌꺼기를 짜내고 세포를 새롭게 하지 못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은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됩니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자꾸 고기가 당길 때,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수시로 군곡질을 할 때,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거기가 가시지 않을 때, 커피를 마신 후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폭식하거나 자꾸 급하게 먹을 때, 술 마시기 전과 후에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으로 열이 날 때, 여드름 중 피부 트러블이 생길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치가 날 때, 정수리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몸의 중앙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거나 등과 허리가 아플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해지거나 시원하지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지구력이 떨어질 때, 자궁 등 생식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불임수술을 했을 때, 발목을 자주 접질러서 약해졌을 때,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 기침이 날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안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머리가 굵은 느낌이 들 때, 머리가 무거울 때, 수학과 과학 등 논리적인 공부를 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상기되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물과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금기가 부족해서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립니다. 혈액의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집니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모기한테 물려도 상처가 덧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비염, 중이염, 결막염, 피부염, 위염, 이염 등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온갖 병명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 내성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느라고 전염병이 들면 소금으로 막습니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뭅니다. 소금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합니다. 그러나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싱거운 염증에 시달립니다.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땐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평소 식사 외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라면 소금량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도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할 것 같지만은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에 몇 배의 소금을 먹어도 잘 먹힙니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면 좋습니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소금이 부족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서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소금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물이 먹히지 않을 때는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라고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몸은 염도를 맞추나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해도 몸에서 물을 보유할 수 없어서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흘릴 때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합니다. 입안이 마른다고 맹물을 마시면 금방 입이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져서 침을 바르면 입술만 틉니다.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해주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땡볕에 나가서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쪼크가 나고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는 어지러워서 실신하고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00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참기라는 엽기적인 게임에 출전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에 가감한 수분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평소 당기지 않은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 않고 과일도 먹히진 않습니다. 몸의 염증이 부족해서 많이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은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서 물에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거들떠 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됩니다. 차나 음료수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안구 건조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나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서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 500리터 기준으로 티스푼 1개 정도면 1%의 염도가 됩니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서 조절하면 됩니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소금을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합니다. 물과 소금이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지만 혈액인의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하영 목사님은 10년 동안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린 끝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건강의 길을 찾다고 그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이 섭취합니다. 새끼 식사 후 과일 섭취를 통해 작게는 4.5리터의 물을 섭취할 것이고 많게는 7에서 8리터의 물을 섭취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따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몸의 염도를 0.9%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적절하게 합니다. 운동 부족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질병이 심한 경우에는 100% 천연재료로 만들고 독성을 거의 제거하고 흡수력의 90% 이상인 치료제를 먹거나 바릅니다. 화학제품은 흡수력의 90% 이상에도 독성이 많아서 건강을 해치기 십상입니다. 오늘의 정보를 여러분 나누시고요. 반대 소금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소금 섭취를 짜게는 먹지만은 별도의 소금 섭취를 못해서 어지럼증, 관절, 그 다음에 만성 이염, 그리고 이 비염, 그 다음에 디스크 등등이 많이 아프고 어지럼증이 많은데 또 혈압도 높았는데 수년 만에 혈압약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정보를 듣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려 합니다. 소금물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정보를 알면은 이걸 진행하면서 여러분 자가 체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할 땐 수액 맞는 게 링겔이 소금물이란 건 여러분 익히 알았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내주신 이하영 목사님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